안녕하세요. 아이엠 피부과의 임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약은 독해서 정말로 거부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필요한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고 흉터 남는 경우보다는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르는 거 위주로, 조금 심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용량의 먹는 약을 단기간으로 효과적으로 쓴다면 효과적으로 여드름 염증기를 빨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하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됐다라면 바르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두 가지 원칙, 저용량 약물을 단기간 사용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항생제 중에 대표적인 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입니다. 두 약제 모두 항생제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엄청 빨리 나타나요. 하지만 항상 12세 이상만 써야 되고요. 위장장애가 좀 심하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또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광과민제 가능성이 있어서 햇빛 조심을 해줘야 되고,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색소 침착도 드물게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용량으로 쓰기보다는 한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저용량을 아주 짧게 한 달 미만으로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이런 독시사이클린 계열들은 이소티레티노인, 아이소트리티노인과 절대 같이 쓰면 안 돼요. 뇌압 상승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독시사이클린 계열만큼 제가 주로 종종 처방하는 항생제가 아지스로마이신이에요. 아지스로마이신은 독시사이클린과 달리 내성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12세 미만의 어린 여드름에도 쓸 수 있고 위장장애도 상대적으로 덜해요. 이소트리토닉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효과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약을 쓸 때는 당연히 의사와 상의 후에 효과적인 타입일 경우 같이 사용을 해보는 게 좋겠죠. 우리 여드름 먹는 약 하면은 당연히 이 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소티레티노인, 레티노이드, 비타민 A죠. 대표적인 상품명 로아큐탄. 여드름 안 알아보셨던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한번 들어보셨던 로아큐탄이라는 그런 제형의 약인데, 이제 로아큐탄은 2019년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로아큐탄은 처방할 수가 없고, 한국 제약회사들이 같은 약 성분의 이소티레티노인 약들을 처방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복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드름이 4가지 기전들을 모두 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과다 피지 분비, 막힌 모공도 열어주고, 여드름 균도 잡아주고, 염증도 잡아주고, 아주 슈퍼 포텐트한 약이죠. 효과 면에선 누구나 다 딴지를 걸 수 없는 약인데, 이 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부작용이죠. 어마어마한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약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눈이랑 입도 마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독성도 있고 고지혈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탈모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뼈 성장에도 좀 문제를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아이소트레티노인에 먹는 양과 기간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간에 단기간 저용량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주일에 한 2~3알 이하의 용량을 얘기하는데, 쓰는 거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세 미만에서는 가능하면 꼭 피해줘야 되겠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가임기 여성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약을 먹고 한 달 정도는 임신에 대해서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의 경각심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소트리티노인 약제를 30일 이상은 처방을 못하게 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드름 때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쓸 수 있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러지 약이에요. 알러지 약을 왜 여드름 때 쓰냐? 알러지 약이지만 굉장히 우수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죠. 제가 주로 쓰는 약제는 데스로라타딘 성분의 에리우스인데요. 일단은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약을 여드름 환자에게 썼더니 여드름의 가려움도 확실하게 줄었지만, 염증도 줄었지만 피지 분비도 줄었다는 결과도 보였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장점인데요, 이소트리티노인과 같이 썼을 때 이소트리티노인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확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이 잘 맞는 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마지막 약제는 호르몬 치료제예요. 여성분들 중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턱 라인 쪽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리 주기에 맞춰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즉 배란 이후니까 생리 1, 2주 전부터 심해져서 오히려 생리하면 좋아지고 이게 매달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 타입이고요. 물론 다른 염증 치료를 해도 좋아져요. 왜냐면 염증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매달 반복이 되면서 정말 뿌리 뽑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로 호르몬 레벨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완치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약제가 호르몬 치료제고요. 제가 주로 쓰는 약제가 이제 컴바인드 오럴 컨트라셉티브라고 하는 난소의 이제 안드로젠 수용체 억제제입니다. 여러 가지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가장 훌륭한 호르몬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드름 치료제뿐만 아니라 피임제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의 인식이 안 좋아요. 피임제다 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메인 성분이죠.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함량이 엄청 낮아요. 피임제로 걱정하는 심혈관계 부작용이라든지 여성암 유병률이 거의 극도로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보조 성분으로 들어있는 드로스피레논이라는 성분들도 직접적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안드로겐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일 뿐만 아니라 보통 피임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좀 붓는 현상을 오히려 붓기를 빼주는 성분이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호르몬 레벨을 한꺼번에 확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보통 한 2, 3개월 후부터 천천히 나타나요.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처음에 1, 2개월 정도는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약간 호르몬 레벨이 조절되는 과정 중으로 밑에 쪽으로 좀 점상출혈이 좀 생기는데 뭐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면에 이렇게 여드름도 좋아지지만 보통 이런 호르몬성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생리통이나 생리불규칙 또는 생리전 증후군도 심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잡히기 때문에 삶의 질 역시 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약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치료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드름 염증기는 정말로 길게 가면 안 돼요. 여드름 약 너무 그렇게 거부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적기적소에 바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용량 먹는 약을 쓰는 게 정말 효과적인 염증 치료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